묶은대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표현대리하고 회비의 묶은대리로 나눈다. 표현대리는 대리근이 없죠. 하지만 외관상 보기에는 대리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지운다? 본인에게 책임을 지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주에 봤고, 이번 주에는 전체의 묶은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 하죠? 회비의 묶은대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다시피 대리근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관상 대리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누가 책임져? 이거는 행위를 한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이거 회비 묶은대리입니다. 자, 기본 구조를 보면 갑이라는 아버지가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고 그게 한 시가가 1억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을이라는 자식이 한 명 있었어. 근데 군대 제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버지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친구 만나는데 용돈 좀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지? 막 구박을 하는 거야. 벌었어라 이러면서. 그러고선 아버지가 외출을 했고 그 외출한 틈을 따서 아들이 어디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나가서 돈을 벌죠. 인감도 훔치고 위임장도 적고 아버지 땅을 팔려놨었어. 그리고 상대방 뱅가 3월 1일 날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는 돈 6천만 원 받고 도망을 가버렸다. 근데 행위를 할 당시에 을에게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이 없죠. 아버지가 땅을 팔아라 수권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표현대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전체의 묶은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아닌 이런 것을 회비의 묶은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매매계약을 맺고 6천만 원 받고 등기서를 넘겨줬고 상대방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등기하러 갑시다 했겠죠. 아버지가 뭐랄까? 택도 없다. 거부를 한 거예요. 사건이 터졌죠? 이 경우에 각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죠? 상대방이다. 그죠?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최고도 할 수 있고 또 철회도 할 수 있다. 최고란 것은 독촉을 한다 이런 뜻이고 철회란 것은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독촉을 받은 아버지 즉 본인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본인은 묶은 대리인인 아들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추인이죠. 추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인정 못한다.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묶은 대리인은 잘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벌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원칙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면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회비의 묶은 대리에서는 각 당사자가 2개씩 해서 6개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6개를 1년 동안 이제 보시면 되는 거야. 한 개 한 개 봅시다. 최고는 그 의미가 뭐죠? 독촉을 한다. 뭘 독촉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맺은 계약을 인정할랍니까? 말랍니까? 추인 여부의 확답을 독촉하는 것이 최고고 그리고 독촉을 할 때는 지금 당장 답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누가 상대방 뱅이 독촉을 하는데 어떤 뱅이 독촉하냐면 선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기도 할 수 있어요. 아기가 무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죠. 매매를 할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뱅이 알고 계약매에 할지라도 채권을 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본인에게 해야 됩니다. 땅을 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본인에게. 그리고 재고를 할 때는 아까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기회를 줬다 칩시다. 내가 4월 1일까지 기다려 볼 테니까 4월 1일까지 추인 여부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채고를 한 거예요. 추인을 할지 안 할지 답을 주세요. 이렇게 채고를 했다. 그리고는 그 상당 기간을 기다려. 해도 답이 없어.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주의가 중요합니다. 바라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철회는 무슨 말? 어떤 걸로 합시다. 개념 그렇고 누가 하죠? 선의의 백만 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지 악의 상대방 철회 못합니다. 이 부분을 구별하셔야 돼요. 최고하고 철회에 따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한다? 이건 뭐 갑에게 하든 을에게 하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최고를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될까?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이 계약이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철회는 항상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하면 그 계약은 이제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주고받은 것은 돌려줄 것이고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는 있다 없다. 계약을 맺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 사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철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추인 한번 볼까? 추인은 무슨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출한 것은 뒤쫓는다 이런 뜻이고 인한 것은 뭐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뒤쫓아가서 무권 대리가 맺은 계약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인데 추인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한다, 합의하여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성질이 행성권이에요. 행성권이기 때문에 행성권이 무슨 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추인을 하면 상대방 병은 그냥 추인을 당하고 계약이 유효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행성권이다. 그 다음에 추인은 누구예요? 갑이 하는데 갑이 죽고 없으면 상속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배행에 할 수도 있는데 배행에 추인한 경우에는 도달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달 즉시 추인이 성립되고 효력은 이제 소급해서 발생하겠죠.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을에게 추인했을 때 문제입니다. 배행한테 추인하면 또 도달 즉시 이제 추인이 되는데 을에게 똑같은 날 추인을 했다. 추인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배행이 추인 사실을 알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추인이 됐다 안 됐다. 추인이 안 된 걸로 봅니다. 안 된 걸 보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방 뭘 할 수 있다?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철회는 추인하기 전까지 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을에게 추인했다.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을에게 추인할 때는 상대방 배행이 알아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계약을 철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거 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추인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을 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돼요? 효과는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것이지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인은 사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지 않고 그냥 소급에서 처음부터 계약을 유효하게 인정해줄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추인 거절은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책임 못 지겠다는 뜻이고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이 계약이 이제 어떻게 될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여기서 한 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4월 1일 날 본인이 추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고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3월 1일 날 계약을 맺고 4월 1일 날 추인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요 한 달 기간 동안은 이 계약의 상태가 어떻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요리 될지 저리 될지 모르잖아. 모르지만 일단은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효력을 주면 돼? 안 돼? 아무거나도 없는 사람이 행위를 했는데 그따 효력을 줘버리면 누가 피해를 봐? 본인은 가만히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본인 보호 차원에서 일단은 효력을 안 준다. 그걸 말하죠?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헤비 무권 대리가 가장 대표적인 뭐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추인하기 전까지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본인은 등기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본인한테 돈을 줘야 될 이유도 없고 추인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느냐? 본인이 책임을 질 때, 안 질 때. 대리의 기초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유권 대리 같이. 본인이 책임지면 대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본인 스스로 책임지니까. 근데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는 전제하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럼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는 전제가 뭔가 봅시다. 본인이 추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대리인 스스로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했을까? 뭐 했을까? 증명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 아닐 거 아니야. 대리인지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그 계약이 표현 대리에 해당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대리권이 없다 할지라도 표현 대리에 해당이 되면 또 본인이 책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무권 대리인 책임 안 지겠죠. 그래서 거꾸로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표현 대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 안 진다 하는 말이나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해주지 않고 대리인 스스로가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행위가 표현 대리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 매매 계약을 철회를 했을까 안 했을까? 철회를 안 해야 되겠죠. 철회를 해버리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니까 책임질 것이 없잖아. 철회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면책 사유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면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 안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그럼 면책 사유가 뭐냐? 두 가지죠. 무권 대리인의 제한 능력자인데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버지 땅을 팔아먹고 도망하다. 이때는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붙들리더라도 책임을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아니어야 한다.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되겠죠. 아니어야 책임질 거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 되면 면책이 되니까. 또 면책 사유 하나. 상대방 병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반대말은 뭐죠?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이 있으면 면책이 되기 때문에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책 사유를 책임을 지는 전제 조건이 16개 있는 거예요. 많죠, 양이. 이 6개를 어떻게 다 머릿속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시면 조금 이제 기억이 오래 갈 거예요. 본인이 추인을 했어, 안 했어? 안 해야 되고. 무권 대리인 스스로가 대리권 있음을 증명했다, 뭐였다? 못 해야 되고. 그리고 표현 대리에 해당이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철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고.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 책임을 진다. 책임이 전제가 그렇다는 거지. 그럼 책임을 진다면 그 성질은 뭐냐? 이거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법정 책임이라는 것은 법정 반대말이 뭐예요? 약정이죠, 그죠? 법정 반대가 약정 아니야. 약정이 무슨 말이고? 약속으로 정한, 법정은 무슨 말이야? 법률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3월일날 계약 맺을 당시에 혹시 아버지가 등기를 안 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진다. 이게 법정 아니에요, 법정.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약정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고, 무과실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그 다음에 책임을 진다면 그 책임의 내용은 뭐냐?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배상하든지 둘 중 한 개를 책임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책임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상당히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볼 수 없겠죠? 근데 적어도 누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오늘 다 봐버리면 이제 다음에 공부할 게 없어서 심심할 거 아니야. 시험은 10월달 말에 치는데. 그럼 10월달 말까지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막 잘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첫 달 시험 치는데 막 80점 나왔다. 걱정이 아니야. 걱정이 태산이야고. 그 사람 올라갈 길보다는 뭐야? 내려갈 것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고. 35점이 나왔다. 걱정이야, 희망적이야. 희망적이죠. 올라갈 길 많잖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항상 사고는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3달 시험 치는데 막 80점 나왔다. 막 기분 좋다고 나는 공부 끝났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세월 동안 얼마나 따분하고 지겠나요? 그래서 요렇게 딱 하고 싶어요. 상위 양이 많습니다. 책을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줄에 줄 한 개 칠까요? 의 부분. 줄을 쳐. 무권대리 가운데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가 이른바 협의의 무권대리다가 이 줄 치고. 지금 95페이지 보고 있죠? 요까지 본 거예요. 전체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다. 전체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빼고 남은 부분을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개념이 그렇고. 그 다음 넘어가서 바로 96페이지.
양가리 1번부터 이제 보시면 돼. 계약의 무권 대리해가지고 하나하나 보는 거야. 동그라미 1번. 본인에 대한 효과줄을 딱 치고. 자, 본인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했죠, 아까?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한 명 한 명 보시면 돼.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자, 내려가서 기억 봅니다. 자, 법정 박스 밑에 기억 보이죠? 추인권. A번 추인의 성질 줄치고, 그 밑에다 간단하게 그냥 행성권 이렇게 딱 적습니다. 행성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일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행성권은 무조건 단독행위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니까. 일방적으로 하고, 상대방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말이 97페이지 올라가면 있죠. 그래서 97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판례 번호 다음에 이는 단독행위이고 상대방이나 무권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행성권이 말합니다. 행성권. 그 다음 B번 추인의 방법 줄치고. 요거는 공식이죠. 우리가 배우는 재산법은 요식, 불요식. 불요식이니까 반드시 따라 놓는 말이 뭐지? 제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를 하든 서면을 하든 추인을 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맹시적, 묵시적 추인을 다 할 수 있다. 그 보니까 묵시적 추인하는 말 보인다, 그죠? 묵시적 추인이라는 것은 말을 한다, 안 한다? 말하지 않더라도 표정이나 행동이나 정황을 통해서 추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땅을 이제 자식이 팔아가지고 6천만 원 받았죠. 근데 60만 원 들고 이제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한 3천만 원 썼어. 도박도 하고 맛있는 돈 먹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버지 땅을 파지는 않겠죠. 주로 뭐 도박 뭐 이런 거야. 마약 뭐. 도박하다 이제 3천만 원 꼴았어. 근데 3천만 원 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아버지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기보다는 좀 죄스럽죠, 그죠? 그래서 3천만 원 들고 집에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뭘 한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땅 팔았는데 반쯤 쓰고 반쯤 남았는데 이거라도 받아줄라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야? 아들한테 3천만 원 받은 거예요. 추인한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묵시적 추인이야. 아버지가 입으로 추인한다 소리 안 했죠? 근데 돈을 받는 그 행동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추인의 여사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묵시적 추인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판례 아닙니까? 첫 번째 판례 읽어보니까 본인인 아버지가 무권 대리로 행해진 매매 계약상의 대금을 무권 대리인 아들로부터 뭘 했다? 수령한 경우에 되죠. 그런 것들이 묵시적 추인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1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그 10번이 아니고 그 10번 위에 로마자 4번을 보세요. 4번 판례가 몇 번 시험에 나왔던 판례인데 아버지가 4월 1일에 이제 결심을 하고 추인합니다. 추인하면서 땅을 다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가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500평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부 추인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6천만 원 너무 헐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정을 해서 2천만 원 더 올려주면 내가 추인해 줄게. 조건을 변경해서 추인하는 거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인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권 대리가 맺은 그 계약을 그대로 추인해야지 변경을 하거나 일부 추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뭐 좋습니다. 동의를 하면 돼요. 또 될 수도 있겠죠. 그 판례가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추인의 의사표시는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되고 그 다음 줄을 쳐 그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무이다. 그럼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 판례 보시고 그 다음에 C번 추인의 상대방 아까 누구한테 했죠? 추인은 그 상대방 병한테 할 수도 있고 또 무권 대리인 을에게 할 수 있는데 을에게 한 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로마자 1번 보니까 상대방 또는 무권 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이 중요합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를 줄여서 상대방에게 하면 언제 발생합니까? 효력이 곧 생기나 끊고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무권 대리인에게 하는 경우에는 줄치고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상대방이 알아야 발생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다. 거기다 줄을 딱 치고. 그러니까 알기 전까지는 추인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여전히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있다 하는 판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D번 추인의 효과. 요거는 이제 소거표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추인을 하면 상대방에게 추인의 의사표시가 도달되는 즉시 1단계로서 추인이 성립이 되고 항상 법률에는 1단계 뭐 성립이 되고 2단계 효력을 따진다 그랬죠? 처음 들어봐? 우리가 첫날 맨날 배운 게 뭐야? 1단계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건 어디로 가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배운 그 기본 구조가 모든 민법에 다 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달 즉시 추인이 성립되고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3월 1일로 소급해서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다고.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인이 있으면 무권 대리로 행해진 계약은 줄을 칩니다. 처음부터 유권 대리 행위였던 것과 같은 효과성이 내리되죠. 유권 대리가 된다. 유권 대리가 되는 건 아니다. 봐라. 유권 대리 행위였던 것과 같은 효과성이 내리돼 있지. 유권 대리가 된다. 내리 안 돼 있잖아. 유권 대리처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로 표현하면 유효가 된다. 이런 뜻. 유효가 된다. 유권 대리 되는 거 아니야? 유권 대리가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사후적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본다. 이래도 틀린 말이야. 조금 어렵긴 해. 그런 걸 보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니은 추인의 거절권 줄치고. 그거는 별로 볼 건 없습니다. 추인을 거절하면 효과는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동안에 2번 판례 박스 밑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 줄치고. 그럼 페이지 바꿔서 99페이지 넘어갑니다. 상대방은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죠. 기업, 최고권 줄치고. 최고는 뭐요? 첫째 줄. 추인하는지 여부의 확답을 독촉하는 행위다. 물어보는 거죠. 너 아들하고 맺은 계약을 인정할래 안 할래? 촉구하는 행위로서 그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다. 아버지 생각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생각을 알리는 거죠. 아버지한테. 너 아들이 맺은 계약을 인정할래 안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다. 그 다음에 재고를 할 때는 항상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줄치고. 내일 당장 답을 주세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본인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밑에 줄,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에는 줄치고. 우리나라는 의사표시가 원칙은 무슨 주의입니까? 도달주의를 취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를 취한다. 바라지 동남치고. 그다음 어떤 효과 발생한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답니다. 추정한다 이러면 안 돼. 간주한다 이래야 돼. 본다. 그 다음에 10번 재고는 아까 선의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다. 둘째 줄. 악의 경우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거 한 개 보시고. 그 다음 니은 철회권 줄치고. 철회는 무슨 말이에요?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서 무권대로 행해진 계약을 이루는 자신의 의사표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B번 철회를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쭉 가서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고 확정적으로 무효되니까 채권 채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손해배상이라든지 채무불이행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 다음 C번 철회는 언제까지 하랬어요?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까지. 추인을 하기 전까지. 그리고 누구한테? 본인한테도 좋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내려서 D번 봅니다. 추인을 철회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무권 대리인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무효되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는 추인을 하더라도 이제 D는 안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되니까 추인의 의미가 없다. 철회 후에는 추인이 안 됩니다. 넘어가고 또 하나 3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줄치고. 무권 대리인의 책임. 어떨 때 책임을 진대세요? 본인이 책임을 안 질 때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려가서 기억을 봅니다. 그 밑에 법정 박스 밑에 기억. 책임의 발생 요건 줄치고 옆에다가 적어. 본인의 책임이 없을 때. 본인의 책임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 구조가.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안 진다는 전제의 책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A번 줄을 많이 치면 안 좋습니다. 줄은 딱 필요한 것만 치셔야 돼. 그래 책이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 줄치고. 찾았죠? 그 다음에 B번 내려가서 상대방이 선의무가 실릴 것 줄치고. 상대방이 선의무가 실릴 것. 선의무가 실릴 반대말은 뭐예요? 악의 또는 가실이죠. 악의 또는 가실이면 면책이 돼가지고 책임 안 질 거 아닙니까? 그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악의 또는 가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선의무가실이다. 그 다음에 C번 넘어서 무권대리인 행위 능력자일 것 줄치고. 반대로 제한 능력자일 때는 면책이 되니까 책임을 안 지겠죠. 그지? 그리고 D번 상대방이 철회를 했다 안 했다. 철회를 안 해야 됩니다. 철회를 해버리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철회하지 안 했을 것 이래야 되겠죠. D번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책임의 발생 요건이라고 타이틀이 달렸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해야 깔끔하게 될 건데 철회하였으면 뭐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래 버리면 또 논리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고. 또 빠진 게 뭐냐 하면 A번으로 돌아와서 셋째 줄에 한번 보세요.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 그 밑에 줄을 보니까 대리인 스스로도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다 못 했다? 증명을 못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버리면
본인이 책임지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증명을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책임진다. 이렇게 책임의 전제 조건을 그렇게 잘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가서 니언을 봅니다. 책임의 내용.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진다면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줄치고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줄을 딱 칩니다. 선택권은 상대방한테 있다. 그까지만 보시면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밑에 단독행위 이런 것들은 남주 천천히 3월달 넘어가서 봐도 됩니다. 자, 107페이지로 넘어가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를 봅니다.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이 협의 문건들이 거의 매년 나와. 매년 나오는 거니까 잘 챙기시고 협의의 문건들이 꼭 보시고 무효와 취소를 봅니다. 무효와 취소도 우리가 이제 첫날 거의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 봤어. 무효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행적인 내용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무효의 기본 구조라니까. 무효에 당사자인 사람이 첫날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본 겁니까? 법률행위를 만드는 요소가 세 가지죠. 뭡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것이 모여가지고 법률행위를 만드는데 법률행위가 제대로 권리 변동이라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1단계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단계 넘어서 2단계 효력 요건을 제대로 갖추면 된다 이랬거든. 1단계 성립 요건 단계에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뭐 하면 된다? 존재하면 되는 거야. 제대로 되고 안 되고 이건 안 따지는 거야. 당사자인 사람이 존재하면 돼. 근데 2단계로 넘어오면 이제는 뭐 한 거야? 따지죠. 그래서 당사자인 사람은 무슨 사람? 능력을 갖춰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으면 정상. 완전한 정상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권리 변동의 문턱을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했다 뭐야? 유효. 그런데 효력 요건을 따져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권리 변동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어갈 수가 없고 아예 못 넘어간 것이 뭐지? 무효. 합창을 해야 되는데 조용하게 입만 딱 닫고 있는 사람은 자다 왔나? 법률의 문턱을 넘어가다가 걸쳐 있는 것이 뭐지? 취소 가능. 그러니까 당사자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행위에 따른 효과는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취소 가능이 되든 셋 중 한 개로 나타난다 이랬죠. 그런데 유효하고 무효는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건 한번 딱 확정적인 고정이고 고정. 바뀌지 않습니다. 무효를 추인한 데서 유효로 바뀌고 이런 법은 없어. 그런데 취소 가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는 유동적 상태죠. 취소 가능을 다른 말로 고치면 유동적 유효죠. 유동적 유효이기 때문에 일단은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라도 추인을 하면 어떻게 돼?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고 나중에라도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로 바뀌고 그것이 취소 가능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은 유효가 나와 무효 취소가 나와. 정상적인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무효하고 취소 가능. 이것이 이제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 무효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 가능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첫날 우리가 다 본 거야. 첫날 그러니까 무효 취소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무작위로 물어봅니다. 무작위로. 권리 능력이 없는 자가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절대 상대를 붙여가면서. 이래가지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딱 꺼가지고 위에는 절대, 밑에는 상대 이렇게 본 거 아니야, 첫날. 그러니까 첫날 그 수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첫날 수업이 유민법 전반적인 구조를 쫙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 첫날 그 표 내드린 그 체계도가 쉬운 듯 하면서 그 민법 전반을 깨뚫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포괄적인 겁니다. 자, 다시 본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 행위를 하면 절대적 무효. 착오로 행위를 하면 허물허물 하지 말고 끝까지 똑 떨어지게 해라. 상대적 취소 가능. 오늘 무슨 요일이고? 금요일. 희망찬 금요일 아닌가 봐. 응? 수요일이라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유가 있네, 뭐. 제가 그랬다고? 옷도 노란 걸 입었네, 옷도. 옐로우 카드다.
다시 봐라. 사기로 행위라면 상대적이란 말을 붙이라니까. 이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공부를 처음 할 때. 상대 지속가능이지. 지속가능. 미승년자가 행위를 했다? 무슨 또 무효야. 절대적 지속가능이래야지. 만취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 절대적 무효. 만취 상태는 무슨 말이에요? 의사능력이 없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문제를 쉽게 내는 거고, 좀 어렵게 내면 만취 상태, 미성년자,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내겠죠. 그죠? 그걸 따라갑니다. 통정의 표시로 생기라면 무효.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강제 집행을 멘탈할 목적으로 토지를 친구에게 돌렸다, 빼돌렸다. 그게 묻고 그게 통정의 표시 아니야. 강제 집행을 멘탈할 목적으로 친구하고 짜고서 재산을 빼돌렸다. 상대적 무효 이렇게 답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딱 놓으면 딱 보는 순간 요 체계도에 따라 가지고 딱 답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발할 때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까지 읽으면 벌써 답이 나와 있어야 돼. 뭡니까? 절대적 지소라는 답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머릿속에 절대적 지소니까 일단은 효력이 없다가 왜 나오노? 있다 했는데 금방 갈 길이 멀다. 지속 가능이지 유동적 유효 아니야. 일단은 효력이 있다 해야지. 일단은 효력이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하고 추인하면 어떻게 돼? 확정적,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하고 취소해보면 어떻게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지문을 읽어야 답이 보일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나서 답을 찾으면 이미 그 사람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답이 나와야 돼. 문제를 한 구절 읽고 답이 나와 있고 지문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된다. 내가 찾은 답을 지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지. 내가 찾은 답이 그 밑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지. 그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지. 풀면서 답을 찾는다? 그 사람은 이미 1분 만에 문제 풀기는 걸렸고 틀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취 상태인 갑이 딱 읽는 순간 뭐예요? 무효, 절대적 무효. 이게 딱 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절대적 무효를 딱 생각하는 순간, 채권 채무 없으니까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무행위를 추인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전환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쭉 나와줘야 된다니까. 그래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무효를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첫날 수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무효부터 이제 봅니다. 무효와 지소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적인 법률을 했을 때 발생되는 것이 무효 또는 지소입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갑이 만취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럼 이 계약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때? 그러니까 봐봐라. 매도인 갑이 만취 상태에서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절대적 무효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 읽어보면 늦다니까. 문제를 다 읽어보면 늦어. 1분 만에 문제를 풀어야 돼. 바로 무효란 말이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효라는 글자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돼?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됐죠? 근데 갑이 을과 첫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첫 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 한 채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무효 아니야. 무효인데 질이 좋아, 나빠? 아프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래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정융 개생도 머릿속에 딱 엮어봐야 돼. 무효를 공부할 때는 항상 공사정융 개생 103조를 머릿속에 딱 기준을 세우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별도의 말이 없으면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효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 누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효력이 없고, 이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그리고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의 말이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하면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전부를 무효로 본다. 전부를 무효로 보고. 그리고 처음부터 당연히 확정적으로 전부가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주장하지?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도 제한이 있어 없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무효의 특징입니다. 무효는 당연히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가지를 일단 봅시다. 그게 무효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놓은 김에 지소도 같이 한번 볼까? 지소.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버지가 사준 오토바이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는 100만 원 받고 오토바이를 넘겼습니다. 이 계약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 있죠. 취소 가능.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8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까지 이러면 뭐예요? 벌써 답이 나와야 돼. 뭐라고? 취소 가능. 절대적 취소 가능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버지가 5월 1일 날 내 동의도 안 받고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법정 대리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추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취소를 선택할 수도 있죠.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 확정적 유효가 될 것이고, 유동적 유효가, 이거 유동적 유효죠.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가 될 것이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소급해서 이제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선택권 아닙니까? 취소 가능은 선택을 준다는 뜻이거든. 그럼 취소를 한다면 이 취소 가능의 의미가 뭐냐를 이제 봅시다. 취소 가능이란 것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 일단은 효력이 있다. 일단은 효력이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효력이 있다. 일단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장한다. 주장권자가 딱 제한되어 있다. 취소권자가 네 사람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140조에 가면 제하, 대성 이렇게 외울 거예요.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그 선계인, 요 네 사람만 취소할 수 있지 무효처럼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무제한이다,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몇 년? 취소 사유를 안 날. 다른 말로 하면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 또 다른 말로 하면 추인이 가능한 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표현을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쓰는데 그때부터 몇 년? 3년. 요 제척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를 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 돼요. 무효는 당연히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죠. 그런데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효 행위를 하는 사람도 상대방도 제3자도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조심해야 되거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 무효는 어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 3자에게는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취소는 뭐야?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다. 그다음 무효는 언제라도 주장하면 돼.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무효를 주장해도 관계없습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넘어가거나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돼 버리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를 한다, 뭐 한다. 못하니까 그 하자 있는 행위가 뭐로 바뀐다? 완전한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유동적 유효가 뭐로 바뀌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요. 그래서 무효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하자가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취소 가능한 행위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하자가 치유가 돼서 완전한 행위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게 무효 취소의 차이지. 그래서 107페이지 이제 봅시다. 서술은 그냥 보시면 돼. 우리가 이제 아까 본 대로 첫날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어떨 때는 무효가 되고 어떨 때는 취소가 되고 이런 말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
동그라미 2번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효 동그라미 치고 쭉 가서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줄치고 끊습니다. 그 다음 지소 동그라미 치고 일단 유효 줄치고 일단 유효한데 지소를 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거기 차이가 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표가 하나 나있다. 표만 잘 보면 되겠다.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다음에다 당연히 이렇게 적어. 처음부터 다음에 뭐라고 끼하라고? 당연히란 말을 끼워놨습니다. 삽입을 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근데 지소는 뭐야? 일단 유효다. 일단 유효. 일단 유효다가 무슨 말이야? 유동적 유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효력을 준다. 그 다음에 무효는 누가 주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소는 지소권자가 주장을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무효는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주장권자 제한이 없어. 근데 지소는 지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 지소권자가 제한대상 4명이었죠. 그 다음에 기간도 무효는 시간이 경과해도 효력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 말이 뭐야?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언제라도. 근데 지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지소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아까 몇 년이요? 법률이 한 날부터 10년,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그 기간이 경과되면 지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소를 못하죠. 못하니까 유동적 유효가 뭐로 바뀌어요?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그 다음 무효 지소의 경합 이유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둘째 줄만 줄치면 돼. 예컨대 미성년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범위를 한 때는 까지만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18세의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준 자전거를 을에게 팔기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18세가 뭐예요? 지소사유죠. 미성년 지소사유 아니야. 만취는 뭐예요? 의사능력이 없으니까 무효사유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에서 무효사유와 지소사유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 두 개의 요건 중 입증을 했어. 선택하면 돼. 무효를 주장하든 지소관을 주장하든 선택을 하면 효과는 같다 다르다. 효과는 똑같지. 무효가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론은 똑같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지소관도 지세보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둘 다 무효 아이가. 결론은 똑같다. 그래서 주고받은 걸 어떻게 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무효의 개념을 봅니다. 제일 밑에 줄에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동감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걸 말한다. 확정 동감치고 유동이 아닙니다. 무효는 뭐가 원칙이다?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2번 불성립과의 구별 줄치고 여기 지문으로 조금 잘 나오는 거니까 체크해놓고 이건 아까 이어서 봤다 그지?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니까 1단계가 뭐죠? 성립. 성립이 되었을 때 뭘 넘어간다? 2단계로 넘어와서 효력을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립이 안 돼버리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니까 무효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무효 취소가 됐다는 것은 성립이 되었다 안 됐다? 성립이 됐으니까 넘어와서 무효 취소를 따지는 거 아니야.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를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립은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거고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가 성립돼서 2단계로 넘어와서 따져보니까 효력이 없는 거고 성립은 됐는데 효력이 없는 거고 단계가 같다 다르다. 그래서 무효와 불성립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불성립과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기억 첫째 줄 끝머리 법률행위 불성립은 법률행위로서의 여행적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유효 무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을 쳐 법률행위 유효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 1단계를 통과해야 유효 무효 지소 가능을 따져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려서 양가로 2번 무효의 일반적 효과.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계약을 맺었는데 무효다 무슨 말이에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물건 해결했는데 무효다 하는 말은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신분 해결했는데 무효란 말은 신분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첫날 맨날 우리 연습했던 그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서 이것도 입에 달고 있는 거죠. 무효는 채권 채무였기 때문에 이행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끊고 이미 이행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
부당이득 반환을 하여야 한다. 근데 가로수에 본 게 쪼가마한 글씨에 뭐라 돼 있노? 반세적 무효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뭔고? 공사정용 계생이죠. 그래서 공사정용 계생이 딱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걸 제외하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사정용 계생에 해당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무효의 종류, 이것도 다 봤던 거예요. 첫날 절대, 상대, 동반치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위에는 뭐? 절대, 밑에는 뭐? 상대. 절대는 무슨 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는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적 무효는 몇 개예요? 상대적 무효 몇 개고? 2개 해라. 참. 비, 통, 착, 사 중에서 무효는 뭐야? 비진이하고 통정 2개밖에 더 있나? 착사는 취소하기가 취소. 또 4개 사지 말고. 그 첫날 표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를 알겠죠? 끝까지 따라다닌다니까, 그게. 계속 따라다닌다니까. 그러니까 그 첫날 그 표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됐고. 그래서 동안에 보면 절대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이고, 상대의 무효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그 특정이 누구예요? 선의 3자 아이가 선의 3자. 자, 넘어가고. 그리고 반세적 무효 이런 것들은 다 절대적 무효고, 동안에 2번 비진이 표시가 예외적 무효인 경우 또는 허위 표시 무효. 요 2개가 뭡니까? 상대적 무효죠. 비진이하고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 2개만 알고 있으면 돼.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인지 상대적 무효인지 문제가 나오면 비통이냐 아니냐만 보면 돼. 비통은 뭐지? 상대적 무효. 나머지는 싹 다 뭐예요? 절대적 무효. 숫자 많은 걸 볼 필요는 없다 그랬죠. 첫날 내가 교육시킬 때 뭐라 했노? 반만 보라 했죠. 반만. 2분법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쪽만 보라고. 한쪽만 볼 때 많은 걸 봐야 돼? 적은 걸 봐야 돼? 적은 걸 봐야지. 항상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적게 할까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 2개 빼고는 전부 다 절대적 무효로 돌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3자가 보호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나오면 비통은 선의 3자가 보호가 되고 나머지는 보호 안 된다 이러면 되지. 그래서 비통 2개만 딱 생기면 되죠. 그래서 동안에 2번 1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동안에 2번 비진이 쭉 가서 허위 표시 2개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 2개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밑에 줄 뭐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그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뭐요? 절대적 무효다. 그게 뭔지 따질 필요 없어. 타당성이 없는 것만 해도 무효 사유가 뭐 부지기수로 많잖아. 그죠? 타당성이 없는 것만 해도 지금 공사, 정륜, 계생 크게 나눠도 6개. 그걸 다시 세분화시키면 뭐야? 엄청 많잖아. 그 103조 무효만 하더라도 무효 수십 개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럴 필요 없어. 비통이냐 아니냐 이런 건 되죠. 그 다음에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100% 당연무효입니다.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상 무효는 소송법상, 상법상 뭐 회사 설립 무효라든지 주총 결의 무효라든지 이런 건데 어느 민법과 관계없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이거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저분주인가 첫날인가 우리 배웠죠, 그지? 일부 무효가 중요하죠. 원칙은 전부 무효인데 시험은 일부 무효가 중요하다 이랬잖아. 기억도 안 날 거만. 그게 뭐 지금 기억이 나면 뭐 아까 말한 대로 남은 시간 직업에서 어찌 살겠노. 기억이 안 나야 또 공부하는 맛도 나고 하지. 우리가 첫날 뭘 배웠냐면 불능할 때 본 거예요. 불능할 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할 때 이거예요. 전부 불능이나 전부 무효나 같은 말이고 일부 불능이나 일부 무효나 같은 말이야. 불능이 뭐예요? 무효 아이가. 불능한 것은 무효죠. 가능한 것은 유효고. 그때 본 거예요. 다 봤어. 그러니까 첫날 수업이 그만큼 중요하다. 갑이 토지와 건물을 을가 3월 1일 날 기억이 났는가 모르겠다 이제. 일갈 매매했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난다. 대금은 3월로 정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로 묶여있는 땅이고 아직도 생각이 안 나나? 난다고? 근데 아직까지 허가를 못 받은 상태라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은 어떤 상태다? 허가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다라고 했죠. 저는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야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저 지리산 밑에 있는 땅이요 도시 근방에 있는 땅이요 도시 근방에 있는 땅이다 그렇게 하면서 연습한 것 같은데 토지는 공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내 땅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국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린벨트 아니야.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그러면 또 각종 토지는 뭐야?
용도가 탁 나눠져 있다니까. 이거는 공업지역, 주거지역, 그 뭐 상업지역 나눠져 있고, 또 뭐야? 또 지구별로 또 나눠져 있고. 공부를 배우면 얼마나 토지를 많이 이제 이 압력을 가하냐고. 토지를 막 눌린다니까 압력을 가해가지고 말이지. 집을 지어도 몇 층 이상 짓지 마라 하고. 방아시설 해라. 뭐 미간지구, 뭐 방아지구, 이런 또 그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토지는 아주 제한을 많이 붙여. 근데 건물은 그런 제한이 없어. 건물은 크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매매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물 부분에 대한 계약은 유효입니다. 했는데 어저께 막 난리가 한번 남기먹고 이놈들은 문제야, 문제. 사간을 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죠?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한다 하면서 미친 소리도 아니고. 그 중개사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거. 그럼 중개사 망하는 거야, 그거. 주택 거래 허가제하면 거래가 돼, 안 돼? 거래 안 됩니다, 그거. 중개사 망하라는 소리야, 그거. 중개사만 망해요, 국민들도 망해요. 있어도, 집을 팔고 있어도 못 나간단 말이야.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중국보다 더하지. 중국도 집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 중국도. 중국은 공산주의라도 집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해요. 토지에 대해서 간섭하지. 사회주의 국가도 그런데, 하물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상이 이상한 거야. 내가 볼 땐 간 보는 것 같아. 그래, 간을 딱 보고, 호응이 좋으면 공약으로 채택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내고, 호응이 안 좋으면, 없던 걸로 합시다. 그거 개인적 의인일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묻어버리고.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볼 때는 국민을 위해서, 저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저거를 위해서. 세금 거둘라고. 내가 열받았대. 다시 봐. 한 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더라. 이럴 때 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부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잖아. 왜 그렇죠? 3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할 때 어른 무슨 생각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기를 원했고 값도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기를 원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의 상태가 토지는 넘겨받을 수 없고 건물은 넘겨받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계약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건물만이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건물 같은 건 샀다 안 샀다. 건물만이라면 안 살 수도 있잖아. 내가 토지가 필요해서 건물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기 때문에 원칙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무효일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전부를 무효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법 137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뭐다? 일부 무효다. 그럼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느냐? 저번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가 뭐더라?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이 가분적이어야 된다. 분리가 가능해야 된다. 이거 분리가 돼야 안 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계약을 쪼갤 수가 있어 없어? 있지. 독립물이니까 계약을. 가분적이어야 되고 또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된다 했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무효가 토지가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면 무효인 부분은 무효이지만 유효인 부분은 효를 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뭘 인정한다고? 일부 무효를 인정한다. 요걸 잘 챙기시면 되겠네. 자, 이제 책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의를 한번 보고요. 의를 보니까 뭐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가 무효이고 일부 무효일 때는 말이가 뭘까? 아니 책을 보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전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고 일부가 무효일 때는 일부 무효다. 말이가 뭘까? 말이야 맞지? 근데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부가 무효일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원하는 거지. 일부가 무효일 때는 일부가 무효다. 말이 되나 그게?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일 때는 뭐가 원칙이에요?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그래서 내려가서 원칙 봅니다. 자, 원칙 첫째 줄을 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뭐가 원칙이에요? 전부를 무효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일부가 무효일 때는 일부가 무효다 이렇게 말이 안 맞지 그게. 책이 좀 잘못됐지 그랬대. 그래서 그 부분만 줄치면 돼. 그래서 그 예가 나와 있죠. 그 예가 요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예요. 읽어보면 토지 예를 들면 건물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지와 함께 매매된 경우에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면 끊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토지 부분은 무효, 건물 부분은 유효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부가 무효다. 계약은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니까 건물만 넘겨주세요. 돼? 안 돼? 안 되고 건물만 넘겨주세요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허가를 받았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가져야지 건물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원칙이다 말이지. 근데 시험은 3번이 중요하겠네. 예외 일부 무효. 어떨 때는 일부 무효,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토지 부분이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될 때는 뭐가 된다고? 일부 무효를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일부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 책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다, 그지? 가분적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잖아 지금.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이 분리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무효인 부분만이라도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적 의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일부 무효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이 유동적 무효는 아까 우리 한 개 봤다, 그죠? 뭘 봤을까? 해비의 문건대리 봤죠? 해비의 문건대리 가지고 아까 유동적 무효였잖아. 아들이 대리권도 없이 아버지 땅을 팔아먹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 행위는 일단은 효력이 있다 없다? 일단은 효력이 없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추인하면 어떻게 돼?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효력이 없다. 그게 유동적 무효 아니야. 일단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의 부분에서 둘째 줄 끝머리 이론상 법률행위가 일단은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일정 행위 기타 유효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효력이 없는데 나중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걸 갖다가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그리고는 그 유동적 무효의 예가 보니까 첫째 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묶은될 행위가 딱 나와 있죠. 묶은될 행위 줄을 딱 치고, 그다음에 끊어주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행위 줄을 딱 치고 한 개 한 개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둘째 줄 같은 머리 우리 배는 줄을 쳐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까지 줄을 딱 치고. 시험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가면 판례가 이제 쭉 나올 거예요. 112페이지, 113페이지. 거래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판례 이론,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있죠. 파란 타이틀. 그걸 이제 오늘은 맛만 좀 봅시다. 이걸 다 보기는 힘들고 딱 맛만 보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볼까? 쉬어야 되나? 쉬고 싶어요? 쉿할까? 쉿합시다.